이렇게 또 대장동과 성남FC가 연결이 되네요. 대장동과 쌍방울이 연결이 김만배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대장동과 성남FC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무기가 5억을 뜯겼다 이거예요. 상황을 좀 훑어보면은요, 정진상이 유동규를 시켜서 5억을 뜯어냈다. 나무기 뭐 할 때?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대가 대장동 연습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사업자 선정해달라고. 사업자 선정하면 뭐 하기로 했죠? 우리들이 공부한 바로는 그 위례 사업자 선정 해줄 테니까 나중에 정치자금 줘, 선거 도와줘 이랬었죠? 그래서 5억을 뜯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뜯겼다, 이거 잘 주목을 해야 되고요. 잘 보세요. 줬다 유동규, 뜯겼다 나무, 그리고 또 뭐 있죠? 네이버, 두산, 얘들도 뜯겼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 포인트를 잘 봐주세요. 지금 뭐 여기 성남FC에 5억 더 들어갔다, 혹은 대장동에 5억 더 나왔다라는 거 가지고서 뉴스밸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뭐 얘들 해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요. 천문학적인 단위인데 5억 더 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지요. 이 기사를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검찰에서는 성남FC의 재판에 대해서 박근혜 롯데면세점 이때, 한마디로 최순실이죠, 이때 비교해서 지금 분석을 마쳤다라는 게 검찰 입장이고요. 또 마침 이 사건은요, 가피우스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한 7, 8개 판결문들을 쭉 섭렵한 결과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직접 비교해봤어요. 차분하게 제가 비교를 해볼 테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뇌물수수자로서 윗줄은 이재명, 아랫줄은 박근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3자는 누구냐? 제3자는 성남FC 사건에서 성남FC가 제3자고요. 박근혜 건에서는 최순실 혹은 K스포츠재단이 제3자가 되지요. 자, 여기서 뇌물수뢰자로 들어가 볼게요. 돈을 준 놈 누구냐? 성남FC의 경우는 굉장히 여러 기업이다. 저는 6개인가 7개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기업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는 롯데면세점 하나라고 보면 되죠. 롯데 면세점이라고 봐도 되고요. 신동빈 회장이 직접 줬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으로 봐도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여기서부터 진짜 대박인데, 제가 수뢰자 자백이라는 걸 넣었어요. 돈이란 건 말이죠, 준 사람, 받은 사람, 배달한 사람 3명이 인정하면은 게임 오버하고, 근데 이제 받은 사람은 보통 잘 인정을 안 하지요. 준 사람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남FC는요, 뇌물을 매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뇌물을 매긴 사람이 다 인정했기 때문에 박근혜 사건보다, 제3자 뇌물죄 사건보다 2배 더 혐의가 짙다, 재판에서 불리하다라고 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기도 인정했고요. 게다가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 당시 사장이 판사 출신으로서 이거 주면은 큰일 나는데, 뇌물죄로 빼박인데? 라고 걱정까지 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나머지 두산이고 뭐고 자시고 지금 다 인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미 답 나왔죠? 어떤 게 더 빼박이라고 보여주십니까? 형량으로 보나 유무죄로 보나 지금 성남FC가 훨씬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증 파트입니다. 물증. 성남FC 거는요, 공문이 나와서, 공문이 아예 빼박으로 죽어도 같이 죽자 이런 의미의 공문이라고 보면 돼요. 특히 네이버 공문이 아예 빼박이지요. 대가성을 아예 인정하고 있죠. 두산 공문도 너무나 강력해서 그걸 재판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K스포츠재단, 최순실 이때는 어땠을까요? 물증이란 게 딱히 없었다 이겁니다. 없었어요. 물증이라는 것은 이거였죠. 메모가 다야, 메모. 안종범 수첩하고요, 롯데에서 만든 메모인데 박근혜와 신동빈이 독대를 합니다. 근데 빈손으로 갈 수 있나? 간단하게 브리프 같은 걸 받아서 간 거죠. 양쪽 다 이렇게 브리프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의제가 좀 적혀 있었어요. 롯데 월드타워의 롯데 면세점 특허 이 부분입니다. 그게 현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3자 뇌물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가성이죠. 대가성. 부정한 청탁하고 연결되는 게 대가성인데, 대가성이 빼박인 거는 뭐냐? 역시 공문입니다. 성남FC는 공문이에요. 공문에 써 있어요. 두산 내부 문건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역시 게임 오버. 그러면은 박근혜 때도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때는 뭐냐면은 이게 똑부러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수많은 재판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현안 인식입니다. 현안 인식.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롯데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검찰이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했어요. 양쪽에서 서로 그런 양해를 가지고 있었다,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성에 있는 거야. 약간 좀 우기는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간 우기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은요, 마지막입니다.
양쪽 수사 혹은 재판에서 쟁점이 뭐냐. 박근혜 재판을 보면은 검사가 진짜 고생한 거예요. 검찰에서. 뭐냐면은 재판에서 주로 붙었던 주요 쟁점이 신동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때 롯데면세점건이 청탁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다 된 밥이었어. 다 된 밥. 그러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70억 그냥 갖다 바친 거야. 왜? 스포츠 부흥을 위해서지. 굉장히 구차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아니다. 그거 입증하려고 굉장히 애렸습니다. 당시에 롯데는 재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또 이 롯데면세점을 통해서 지분 구조를 정리를 해야 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거 갖고 재판을 얼마나 깊게 들어간지 모릅니다. 근데 성남FC 재판은 어떻다? 쟁점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문 나왔고 수뢰자가 자백했고 물증 짱짱하고 대가성 확실하고 게다가 이게 제3자야. 아니야. 논할 필요도 없죠. 경제공동체 같은 억지 이론이 나올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남FC 건은 너무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명도 제가 한번 비교해봐서 변명도 재밌어요.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지원금 낸 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냐.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신동빈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재명 쪽의 변명도 똑같아요. 시민들의 이익이 될 시민 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은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은 거의 모든 면에서 성남FC 건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변명만큼은 똑같다. 이걸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지요.